이번에는 좀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행정 에이전트입니다. 행정 에이전트 어떤 내용인지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죠? 자, 돼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행정을 자동화 해보고 거기에 이 과정에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과 중국 시장 한국과 중국 시장에 동시에 일단 진출하는 거예요. 진출하고 그러는 다음에는 BRI 국가로 다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뭐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행정 자동화 기업 교육도시죠, 그죠? 교육도시의 1205개 기업 중 하나죠. 중 하나인 행정 자동화 기업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컨소시엄을 구성. 그런데 이 구성할 때 한국과 중국이 물론 이 기업 이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긴 하겠습니다만은 BRI 130개 국가들이 업접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완성된 시스템을 이 국가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일이고 요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은 없는데 굳이 어려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없는데 요 시스템을 구성하려면은 일단 기존의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의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파인튜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쉽지 않죠.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없이는 요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기존 행정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도청이나 시청 업무의 99%는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간도 뭐 1년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비용도 그렇게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을 R1에 넣어서 돌려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단순합니다. 먼저 필요 데이터 유형, 필요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필요하죠. 그죠? 중국은 참조용으로 이런 데이터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 관건이죠. 그다음에 법률 규정 데이터 요거는 뭐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오픈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전처리 이 데이터 전처리 이 데이터 이건 머신러닝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전처리 일단 파인튜닝 하기 전에 데이터를 손을 좀 봐야 돼요. 그 손 보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봐서 손을 봅니다. 그리고 딥식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데 R1 모델을 쓰는 걸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죠? R1이 좀 용량이 크긴 한데 어쨌거나 7 빌리언 모델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크죠. 그래서 퓨샷 러닝 해서 만 건의 표준 행정 사례를 입력해서 처리 절차 생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만 건. 요것도 표준 행정 사례 요 데이터를 구하는 게 관건이죠. 그다음에 강화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모델 보정하는 거 이것도 다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게 뭐 고급 기술은 아니에요. 웬만한 AI를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가상 민원 5천 건을 생성해서 과연 98%의 정확도로서 처리를 해낼 수 있는지 98% 이상을 넘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있고 사이트 서버라든가 오픈애쉬 기술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전 내용들이죠. 예, 그 내용이고 비용은 여러 정도로 비용을 하네. 5,300만 달러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정도면은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와 도청시청을 다 자동화 한 90% 정도는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금액은 안 될 것 같고 요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2, 3년 전에 내용이에요. 2, 3년 전에는 이 정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엔비디아 A1, A100이라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A100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유사한 칩들이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격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그리고 협력기관은 한국은 이렇게 되고, 그죠? 행정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부터
행안부죠. 요게 과연 쉬운 일일지 어떨지. 쉽다면 쉽고 쉽다면 쉽죠. 어쨌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다면 어렵죠. 쉬울 것도 같고 어려울 것도 같아요.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요런 기관들 해서 하면 되고, 어쨌거나 민원 처리 시간은 90%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연간 행정 인력 비용을 또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니까 연간 한 300억 좀 되나요? 270억 280억 좀 되는구나. 그러니까 2년이면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이 5,300만 달러로 나왔으니까 2년이면은 2년 반이면은 그러니까 투자한 비용을 다 뽑을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글로벌 확장해서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 그러니까 BRI 130개 국가에 행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긴 한데 일단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크고,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의 읍면동사무소가 1,700개인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청, 뭐 군청, 요것도 뭐 수백 개가 있나요? 있고, 수백 개까지는 안 되는구나. 어쨌거나 수백 개까지 되겠네요. 그리고 도청도 8개인가 9개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 문서 데이터, 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쉽게 될 것 같아요.